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정치수다 주제는 그래서 소중한 기자가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지지율 1, 2위 후보가 뜨겁게 맞붙은 상황. 그러니까 주제를 문재인, 안희정의 맞짱으로 잡아봤습니다. 문재인, 안희정의 맞짱. 네. 오마이뉴스 팟짱에서 지금 따온 거 아닙니까? 그건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렇기도 하네요. 또. 아무튼 사실 문재인 지금 후보하고요. 네. 안희정 후보가 지금 소중한 기자가 문재인, 안희정의 맞짱으로 지금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은 대선 모드로 접어들 때만 하더라도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세게 갈등을 벌일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고는 정치 경력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한때는 당내 비주류 쪽에서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방패막이 아니냐, 차기와 차차기를 나눠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두 후보의 갈등 구도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서 폭발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켜켜이 쌓여왔다가 일단 저는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장 발언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KBS 토론 중에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그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문재인 후보가 당시 토론의 한 코너였던 내 인생의 한 장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특전사 시절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12.12 군사 반란 때 반란군을 막다가 총을 맞은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반란군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여단장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참 많은 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격하게 좀 논쟁을 벌였었는데 네. 일단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발언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살아온 행적을 놓고 보면 당연히 전두환을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자랑하려고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전두환을 반란군 우두머리라고 표현했고 맥락상 반란을 막다가 총을 맞은 특전사령관과 반란군 우두머리인 전두환 여단장에게 결과적으로 둘 다에게 표창장을 받았다. 예. 그런 아이러니한 일을 겪었다. 표창을 두 번이나 받을 만큼 군 생활을 열심히 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소중한 기자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의 이 발언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논점과 관련해가지고 명확히 규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일단 이번 사건을 두고 벌어진 논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 하나는 문재인이 전두환 표창을 받은 것이 옳았냐 이거요. 다른 하나는 문재인이 전두환에게 표창 받은 것을 토론회에서 말한 것이 적절했냐입니다. 예. 사실 전자, 앞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논의할 필요가 크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후보가 사병 자격으로 표창을 받았고 표창을 받은 시점도 5.18과 12.12 군사반란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인 건데요. 예. 저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사진을 꺼내 들고 굳이 누군가 묻지도 않은 전두환 이야기를 꺼냈어야 했나? 이 정도의 생각 갖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SNS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첫 번째 주제에 좀 함몰돼서 다소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실 말씀하신 문재인이 전두환 표창을 받았다는 게 옳았느냐 여기에 너무 좀 치중이 돼서 소모적으로 논쟁이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소중한 기자 얘기는 토론회에서 전두환 이야기를 꺼낸 것의 적절성 여부가 논의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측면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소중한 기자가 보기에도 그 토론회에서 그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발언이 있고 곧바로 다음 날에 광주에서 바로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요. 항의를 받았죠, 문재인 후보가. 네, 지난 20일 광주 문재인 후보가 광주를 찾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5.18 당시 헬기 총탄 흔적이 발견된 전일 빌딩에 들렸다가 예. 거기 바로 옆에 있는 5.18 민주광장, 음흠. 뭐 흔히 전남도청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제 광주 전남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일 빌딩에 들렸다가 공약 발표 기자회견으로 가는 그 이동 사이에 예. 역시 그 옆에서 200일 가까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5.18 유족들을 찾아가는데요. 이분들이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요구하며 농성을 200일 가까이 벌이고 있는 5.18 유족들입니다. 아하, 예. 근데 이곳에서 유족들이 어떻게 전두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나 라면서 문 후보에게 강하게 항의하는데요. 예. 사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 그렇죠. 라고 말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5.18 관련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런 항의가 들어오자 문재인 후보 측도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항의의 내용이 네. 이 5.18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두환이라는 이름 자체를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세월호 피해자분들이 박근혜를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전두환 이름 세 글자가 5.18 피해자들에게는 사실 트라우마 그 자체입니다. 그 유족들의 항의 내용 그리고 문 후보가 그 자리를 떠난 뒤에 제가 유족들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아, 직접 나눠보셨어요? 네. 예. 유족들의 생각을 종합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두환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쭈뼛쭈뼛 선다. 토론회 도중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하. 그리고 표창 받은 시점이 5.18 전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예. 그래도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그래서 우리도 보고 있을 그 토론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특전사 사진을 꺼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수표를 얻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 표, 호남표라는 거는 그냥 집토끼라 이거냐. 아하. 그런 항의였습니다. 좋은 평가는 안 나왔군요, 지금. 소중한 네. 기자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럼 이런 반응에 대한 문재인 후보 쪽에 좀 입장이라든가 반응이 좀 나왔었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도 원래 가려고 했던 그 기자회견 있잖아요. 예. 기자회견에서 좀 소회를 밝혔는데요. 예. 5.18이 정말 우리 광주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 지금도 아물지 않는 상처에서 손만 닿으면 고통이 느껴지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족들의 의견을 뭐 상당 부분 좀 피부로 체화한 것 같은 발언이고요. 아하. 또 같은 날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 특전사 사진을 토론회에서 꺼낸 것은 노년층을 겨냥했고 캠프의 TV 토론 본부가 결정했다라고 아하. 말했고요. 예. 특전사 사진보다 뭐 다른 사진, 뭐 촛불 집회 사진이나 대학생들과 함께 있는 사진이 더 나았을 것 같다라는 뜻도 은연중에 내비치면서 아하. 정치는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사실상 특전사 사진을 당시 토론회에서 꺼낸 것이 적절치 않았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문재인 안희정의 지금 이런 맞짱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근데 왜 이 문제로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의 갈등이 치닫게 된 겁니까? 그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희정 후보 측이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네거티브다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치달았는데요. 예. 아까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장 문제를 두고 제가 두 가지 논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는 좀 다소 의미가 없는 논점인 문재인 후보가 표창을 받은 것 그 자체.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 후보도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한 전두환 표창장을 받았다고 토론회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안희정 후보 측이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는 와중에 이 두 가지가 혼재돼서 비판이 이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표창장 받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일부 주장이 네거티브로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문재인 후보도 이런 공격과 관련해, 그러니까 아까 조금 그런 것이 적절치 않았음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평생 민주화 운동 인권 변호사로서 광주와 함께 살아온 나에게 그런 비판은 좀 모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다소 강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안희정 후보 측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안희정 후보 측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표창장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그 발언을 한 것에 무게를 두고 문제를 삼았는데 예. 문재인 후보 쪽에서 네거티브로 몰아가니까 답답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대연정이나 선의 발언 문제 터졌었잖아요. 예. 그때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안희정 후보 쪽을 공격했는데 예. 반대로 이번에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를 네거티브로 몰아세웠고 그러면서 워딩이 내부 균열이 있으면 안 된다. 정권 교체가 목표다. 라고 말하니 감정이 상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에 안희정 네.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제가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글을 올렸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지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네. 거의 지금 불을 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1일에서 22일로 넘어가는 밤중에 안희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데요. 예. 이때가 이제 그날 낮에 미리 녹화된 MBC 100분 토론이 방영되던 와중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 100분 토론에서도 그 네거티브라는 주제를 갖고 두 후보가 설전을 벌였는데요. 예. 안희정 후보는 어쨌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는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정하다. 자신들의 발언은 정책 비판이고 타인의 비판은 네거티브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심지어 문재인 후보와 캠프의 태도가 타인을 즐겁하게 만들고 정 떨어지게 하지 않는가.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성공해 왔다라고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많이 오버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하던데 네. 안희정 후보 스타일을 좀 고려했을 때 굉장히 강한 표현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각 캠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전두환 표창장 논란은 어느 정도 사그라진 모양새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 측이 무대응 전략으로 나간 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안희정 후보는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다음 날,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다음 날에 예. 제가 문재인 후보 캠프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예예. 문재인 후보 측은 분열되면 안 된다라는 프레임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안희정 후보 페이스북 글에 반응하지 않기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하, 그냥 간다? 네네. 예. 일부에서는 앞서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 후보를 한참 공격하던 때를 떠올리면서 예. 안희정 후보도 저러다가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아하. 그럼 안희정 후보 쪽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그 전두환 표창장 건 그리고 안희정 후보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가지고 예. 문재인 후보 측이 무대응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 관련 건으로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캠프 자체적으로는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 발언이 호남에서 꽤 오래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이 해당 건은 아니지만 23일, 그러니까 어제죠. 안희정 후보는 광주에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인 더 좋은 민주주의 포럼 전국 네트워크 발대식이라는 행사를 엽니다. 예. 여기서 이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는데요. 아하. 소개해드리면 지난 2달 동안 밤마다 고통스럽게 지냈다. 대연정은 그냥 표 얻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저의 이러한 대화와 타협을 향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두고 미래 비전을 배신했다. 너무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어느 후보의 말을 들으며 화가 나기 전에 다음 대통령이 돼 나라를 이끌 일개 비전이 없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이는 그동안 자신의 대연정론을 비판한 문재인 후보를 지적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이 경선 결과 유출 사건까지 지금 겹쳐가지고 네. 아무래도 캠프별 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더 격해질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보시죠, 서중환 기자도.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출 건은 사실 그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사실 민감할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덜 민감하게 좀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 지도부나 선관위에 책임을 묻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예. 현장에서 만난 캠프 관계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면서 조금 상기된 상황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경선 날짜가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굉장히 격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취재 잘해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였습니다. 군 생활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소중한 기자가 보기에는 문재인 후보의 이 발언이 뭐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논점과 관련해가지고 명확히 규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일단 이번 사건을 두고 벌어진 논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예. 하나는 문재인이 전두환 표창을 받은 것이 옳았냐 이거요. 다른 하나는 문재인이 전두환에게 표창받은 것을 토론회에서 말한 것이 적절했냐입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는 사실 논의할 필요가 크게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후보가 뭐 사병 자격으로 표창을 받았고 표창을 받은 시점도 5.18과 12.12 군사반란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인 건데요. 예. 저는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사진을 꺼내들고 굳이 누군가 묻지도 않은 전두환 이야기를 꺼냈어야 했나? 이 정도의 생각 갖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SNS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그 첫 번째 주제에 좀 함몰돼서 예. 다소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좀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실 말씀하신 문재인이 전두환 표창을 받았다는 게 옳았느냐 여기에 너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정치수다 주제는 그래서 소중한 기자가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지지율 1, 2위 후보가 뜨겁게 맞붙은 상황. 그러니까 주제를 문재인, 안희정의 맞짱으로 잡아봤습니다. 문재인, 안희정의 맞짱. 네. 오마이뉴스 팟짱에서 지금 따온 거 아닙니까? 그건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렇기도 하네요. 또. 아무튼 사실 문재인 지금 후보하고요. 네. 안희정 후보가 지금 소중한 기자가 문재인, 안희정의 맞짱으로 지금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은 대선 모드로 접어들 때만 하더라도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가 이렇게 흔히 말해서 세게 갈등을 벌일 줄은 전혀 예상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빼놓고는 정치 경력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한때는 당내 비주류 쪽에서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방패막이 아니냐, 차기와 차차기를 나눠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두 후보의 갈등 구도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서 폭발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켜켜이 쌓여와 좀 치중이 돼서 소모적으로 논쟁이 흘러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소중한 기자 얘기는 토론회에서 전두환 이야기를 꺼낸 것의 적절성 여부가 논의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네.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측면이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소중한 기자가 보기에도 그 토론회에서 그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 발언이 있고 곧바로 다음 날에 광주에서 바로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요. 항의를 받았죠, 문재인 후보가. 네, 지난 20일 문재인 후보가 광주를 찾았어요. 그래서 예. 원래는 5.18 당시 헬기 총탄 흔적이 발견된 전일 빌딩에 들렸다가 예. 거기 바로 옆에 있는 5.18 민주광장, 흔히 전남도청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광주 전남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일 빌딩에 들렸다가 공약 발표 기자회견으로 가는 그 이동 사이에 예. 역시 그 옆에서 200일 가까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5.18 유족들을 찾아가는데요. 이분들이 옛 전남도청 원형 보존을 요구하며 농성을 200일 가까이 벌이고 있는 5.18 유족들입니다. 아하, 예. 근데 이곳에서 유족들이 어떻게 전두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냐 라면서 문 후보에게 강하게 항의하는데요. 예. 맞다가 일단 저는 최근 논란이 된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표창장 발언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KBS 토론 중에 그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그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문재인 후보가 그 당시 토론회 한 코너였던 내 인생의 한 장면, 예.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예. 특전사 시절 사진을 꺼내들었어요. 그러면서 12.12 군사반란 때 반란군을 막다가 총을 맞은 정병주 특전사령관과 반란군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여단장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참 많은 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그 격하게 좀 논쟁을 벌였었는데 네. 일단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 발언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살아온 행적을 놓고 보면 당연히 전두환을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뭐 자랑하려고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 전두환을 반란군 우두머리라고 표현했고 맥락상 그러니까 반란을 막다가 총을 맞은 특전사령관과 반란군 우두머리인 전두환 여단장에게 결과적으로 둘 다에게 표창장을 받았다. 예. 뭐 그런 아이러니한 일을 겪었다. 그 표창을 두 번이나 받을 만큼 예. 사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라고 그렇죠. 말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5.18 관련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런 항의가 들어오자 문재인 후보 측도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항의의 내용이 네. 이 5.18 유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전두환이라는 이름 자체를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세월호 피해자분들이 박근혜를 떠올리기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전두환 이름 세 글자가 5.18 피해자들에게는 사실 트라우마 그 자체입니다. 그 유족들의 항의 내용 그리고 문 후보가 그 자리를 떠난 뒤에 제가 유족들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아, 직접 나눠보셨어요? 네. 예. 유족들의 생각을 종합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우리는 전두환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쭈뼛쭈뼛 선다. 토론회 도중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하. 그리고 표창 받은 시점이 5.18 전이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예. 그래도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그래서 우리도 보고 있을 그 토론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특전사 사진을 꺼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수표를 얻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 표, 호남표라는 거는 그냥 집토끼라 이거냐.